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1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인된 이후에 요즘 공항과 항구에서는요 축산물 가공품을 압수하느라 연일 실랑이가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혜연 아나운서 이쯤에서 제가 퀴즈를 좀 하나 내도록 퀴즈요? 하겠습니다. 네, 진공 포장된 육포 또 소나 닭고기 가공품은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아니다 맞춰보시죠. 제가 정말 모를 줄 알고 지금 퀴즈를 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요.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역시 뭐 태생부터 가락동 365 MC가 인정이 되고요. 네. 자, 제품 전체를 완벽히 진공 포장한 절인 고기나 햄 등도 안 되고요. 또 돼지고기는 물론이고 소나 닭고기로 만든 것도 반입 금지 대상입니다. 네. 이 사탕인데 육포가 들어있는 사탕도 있다고 해요. 이 육포 사탕 이런 종류도 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갖고 나간 축산 가공품을 손도 대지 않고 뜯지도 않고 다시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건 괜찮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것도 네. 지금 압수 대상이라고 하고요. 여행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바로 이제 기내식이 있는데요. 기내에서 받은 샌드위치에 만약에 햄이 들어있다. 이런 것도 절대 가져올 수 없다고 합니다. 기내식에 들어있더라도 고기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진 신고했을 때는요? 그것도 이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과태료 처분만 면제가 되고요. 절대 반입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 최대 100만 원이던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가요. 이달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최고 수준의 방역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축산물은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주목할 농산물 소개해드릴게요. 마늘과 복숭아고요. 참 이 시점에 딱 어울리는 품목이네요. 네. 네, 축산물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방송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총 반입량입니다. 괄 1,094톤, 괄거제 3,141톤, 일반 채소 6,002톤 들어왔습니다. 총 1,237톤 반입됐고요. 자, 전일과 비교했을 때 3,703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구마입니다. 71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전일 21.6톤 기록했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많이 늘었네요. 한 49.32톤 더 증가했습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5,119원이고요. 최고가는 46,500원, 최저가는 26,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일 21,000원대 시세였는데 시세 많이 올랐네요. 13,128원 더 오르면서 오늘 평균가 35,119원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평균가인데요. 약간의 등하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6월 8일대 가격이 21,991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이후로 다시 상승세 나타내면서 오늘 35,000원대 시세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은 열무입니다. 159.9톤, 한 160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전일 127.4톤 들어왔었는데 전일보다는 한 32.5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열무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1,526원, 최고가는 1,698원, 최저가는 1,36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일 1,497원이었고요. 오늘은 1,500원대네요. 등락가 보면 전일보다 29원 더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6월 4일 1,948원이었는데요. 이 이후부터는 좀 전반적으로 가격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6월 7일이 가장 낮았네요. 1,242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오늘 가격 1,526원입니다. 네, 다음은 호박입니다. 355.6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265.2톤 반입됐었고요. 전일보다 90.42톤 더 많이 들어왔네요. 주키니 호박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823원입니다. 최고가 6,500원, 최저가는 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5,823원이고요. 전일은 5,368원이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455원 더 오른 평균가를 기록했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지금 6월 4일부터 7일까지는 계속해서 가격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6월 4일 가격이 13,000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 한 반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6월 7일 때는 6,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나 싶었는데 어제 이후로 다시 빠지면서 그대로 오늘 6,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이 최근 30일 동안에서는 가장 낮았네요. 4,506원이었고요. 그리고 그 일주일 다음이죠. 5월 22일 때가 거의 15,000원 가까운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떨어졌다 올랐다 반복했었는데 오늘 보시면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네요. 5,823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주키니 호박 경기 여주시가 4,580원에 낙찰됐습니다. 강원 춘천시는 5,382원이고요. 네, 경기 이천시 4,537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7,500원이고요. 평균가는 6,08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팝니다. 368.4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254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늘었습니다. 114.4톤 더 증가했네요. 실파 20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11만 1,810원이고요. 최고가는 13만 원, 최저가는 10만 5천 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11만 1,810원이고요. 전일 같은 경우 10만 원 아래였네요. 7만 3천 원대였는데 자, 오늘 등락과 비교해보면 3만 8,472원 더 오른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도록 하죠. 6월 4일 6만 500원이었는데요.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6월 7일 이후에 약간 또 빠지나 싶었는데 그래도 어제 이후로 더 많이 올라주면서 오늘 최고가 13만 원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도록 하죠. 5월 22일이 가장 낮았네요. 41,607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상승 하락 반복하다가 6월 3일 기점으로 다시 오르는 모습 보이면서 11만 원대의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실파 경기 포천시 99,964원입니다. 네, 경기 남양주시가 10만 3,853원이고요. 네, 경기 파주시는 13만 3,878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 13만 9천 원, 평균가는 13만 3,87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마늘입니다. 마늘 발행 물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 들어온 물량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60.98톤, 61톤 정도 들어왔네요. 전일 같은 경우 27.79톤, 한 28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전일보다 33톤 정도 더 많이 는 상황입니다. 자, 햇마늘 난지 3kg 상품 기준 평균가 8,479원입니다. 최고가 13,000원이고요. 최저가는 7,500원에 거래됐네요. 전일 7,875원, 전일과 비교했을 때 604원 더 오른 평균가입니다. 8,479원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14,000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 가격이 빠졌죠. 그리고 6월 7일부터 9일 어제까지는 계속해서 비슷한 시세 나타냈습니다. 6월 8일 가격 8,800원.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오르면서 오늘 가격은 13,000원을 기록했네요.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도록 하죠. 5월 22일 11,653원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가격이 빠지면서 5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소폭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8,479원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태안군이 5,381원에 거래됐고요. 네, 충남 서산시 5,917원입니다. 자, 전남 무안군은 8,000원에 낙찰됐네요. 자,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최고가 18,5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당진군이었네요. 11,036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늘 경매 시황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주말에 이어서 오전까지 계속되는 비 때문일까요? 반입량이 가장 늘어난 요일이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했을 때 가락동 반입된 농산물들 현재 좀 양이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는요. 우리네 밥상에 또 절대 빠지지 않는 아주 단골 양념이죠. 매운맛과 알싸한 맛이 일품인 마늘에 대한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경매사님, 아기곰을 닮으셨어요.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락농협 공판장에서 마늘 경매하고 있는 유현덕 경매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아기곰을 닮았다고 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예, 좋은 별명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왜 곰을 이야기했느냐 아시죠? 우리 당군 신화에. 예. 곰이 무엇을 먹고 사람이 됐죠?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죠. 네. 어디 마늘 많이 드시고 계세요? 평소에도? 조금 더 먹고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먹자고요.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뭐 월요일 하면은 경매사님 반입량이 좀 늘어나는 요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 양이 현저히 좀 줄어들었어요. 예. 아무래도 우천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반입량은 좀 감소한 상태입니다. 네, 전반적인 좀 모든 농산물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마늘의 경매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예, 마늘이 시판용으로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우천 예보가 있으면 아무래도 매기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다. 예, 이렇게 좀 뭐 매기가 좋지 않았다면은 경매하실 때도 좀 힘이 안 나죠. 사실 좀 한 주의 시작이 좋아야만이 좀 그 후반도 좀 좋아지기 마련인데요. 경매 좀 힘드셨어요, 오늘요? 첫 경매가 좀 시세가 저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많이 빠지죠. 네. 근데 우리 좀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마늘 좀 들어주세요, 이 경매사님. 예. 지금 뭐 한 자루 갖고 오셨는데 뭐 이거 누구 거? 이거 뭐 예. 리포터님 드시고. 아, 그래. 절대 뭐 강요한 거 아니고요. 지금 사실 이제 마늘의 분위기는 이제 비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가 내리면요. 마늘의 지금 반입량하고 좀 가장 큰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 건가요? 어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수확 후에 건조 과정을 거쳐서 출하가 돼야 되는데 비가 오면 건조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반입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뭐 전반적으로 좀 이 시기는요 마늘의 양이 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근데 좀 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오늘 양 한 어느 정도 지금 반입이 된 상황인가요? 오늘은 지난주 대비해서는 우천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6월 첫째 주는 전년에 440톤, 올해가 680톤으로 한 1.5배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와우, 꽤 많이 증가했어요. 예, 1.5배 정도 증가면은 이렇게 좀 작년하고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양이 늘어난 거예요? 아무래도 작황이 매우 좋다 보니까 그 출하되는 양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세가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가공 공장으로 들어가던 물량이 가락 시장이나 경매 시장으로 출하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반입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산지에서는요, 와, 양도 뭐 늘어나고 작황도 좀 분위기도 좋다 해서 뭐 풍년이다, 좋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아무래도 시세 저조한 게 지속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고 실망감도 많이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좀 양이 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또 양이 또 너무 줄어들어도 걱정이고요. 너무 또 늘어나도 걱정인데 그렇다면 오늘 경락가가 더 궁금해지는데 오늘 가격 얼마 형성을 했나요? 네, 그 반접 특분 기준으로 대서종은 5,000원에서 6,000원대가 형성이 됐고요. 대만종은 7,000원에서 8,000원대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대서종하고 이제 대만종의 좀 가격 차이를 보이는데요. 두 종의 좀 이렇게 특징을 살짝 좀 짚어주시겠어요? 대서종은 이제 스페인산이라서 그 장아찌 용도로 좀 많이 판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대만종은 벌마늘, 이거는 집에 걸어 두시고 이렇게 예전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요리하실 때나 까서 드시는 경우 그거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특징이 있고 지금
아무래도 대서종이 주로 많이 출하가 되는 시기예요. 네, 지금은 가락동이 가장 많이 반입되는 이제 품종하면 이제 지금 현재는 대소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변호사님 좀 가격을 좀 짚어주셨는데 좀 지난해하고 좀 차이를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아무래도 이제 작년보다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세는 3분의 2 정도 가격밖에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정도 시세면은 어떻게 좀 산지에서 많이 우려할 정도의 시세인가요? 어때요? 좀 걱정도 많이 되시고 생산 원가나 뭐 판매를 원하시는 가격대에 비해서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망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좀 너무 또 마늘이 너무 또 잘 돼서 좀 걱정인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형성이 돼야만이 또 산지에서 좀 반길 수 있는 가격대인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한 8,000원에서 9,000원대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본전이라고 생각하실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시세에서 적어도 한 2,000원 정도는 상승을 해야 되겠네요. 네, 현재 지금 가장 그 주출하 지역 한번 좀 짚어주세요, 김매사님. 네. 네, 지금 경남 창녕 쪽에서 물건들이 올라오고요. 무안 쪽에서도 올라오고 주로 많이 출하되는 것은 충남 쪽에서 지금 많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우리가 충남 지역이라고 네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예, 그것도 이제 대서종. 네, 대서종이 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예전에 이렇게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은 동네 큰 트럭에다가 마늘을 싣고 네. 육종 마늘이 왔어요. 막 이렇게 다니시는 그 차들 많이 봤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마늘은 다 6쪽인가 하고 사보면은 뭐 5쪽, 7쪽 나오고 막 이러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품질인 것 같아요. 예. 네. 그 6종 마늘은 그럼 지금 나오는 마늘은 아닌 거예요? 예, 예. 요 시기가 좀 지나고 아마 다음 주부터 조금씩 출하가 될 것 같아요. 아, 다음 주부터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6종 마늘이고요. 네. 그건 이제 우리나라 조인 거죠? 예, 예. 네. 자, 이렇게 품질 한번 볼게요. 오늘 좀, 아이고, 한자로 준비해 오셨는데, 손도 큽니다. 한 개 좀 큼직한 거 뭐 좀 꺼내서 보내주세요. 지금 반입되는 전반적인 그 마늘의 품질이 네. 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짚어주세요. 지금 마늘 이제 크기를 손가락으로 좀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알이 3지 정도 되는 세 손가락 정도 되는 좀 알들이 가장 특품으로 쳐지는데 지금은 한 2지에서 3지 정도의 그 사이의 물건들이 출하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좋은 품질이라고 보시면은 보랏빛으로 이렇게 광택이 나는 그 마늘 그리고 알이 단단하고 그 속이 빈 마늘이 없는 것들이 좋은 그 마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한 이제 들어오는 품질은 요 정도 이제 품질이 들어오다는 건 이제 양호하게 지금 반입되고 있고 그만큼 작황이 좋은 상황인데 좋은 특징이 이제 품질은 이렇게 보랏빛을 띄어야 된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번 속도 보여주시면서 한번 좀 예, 짚어주세요. 와, 네, 좀 얘는 지금 알이- 대서종이고요. 예, 대서종이고 알이 이렇게 실하게 차 있어야 카메라 향해서 예. 네네. 좋은 마늘이 와, 이거 가격을 뭐 잘 받을 수 있어요. 6쪽이 아니라 한 10쪽은 되겠는데요? 예, 예. 네. 알도 큼직큼직하고요. 네네. 크기가 좀 고르게 이렇게 네. 굵직굵직합니다. 그래서 속을 좀 보여주시면은 보랏빛을 이렇게 대소종만 띄는 거예요? 어때요? 모든 마늘이 보랏빛을 띱니다. 근데 좀 이게 유난히 좀 짙은 보라색이 네네. 띄어야만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인 예, 거죠? 보라색이 이제 광택을 띠는 마늘이 좋은 마늘이라고. 네. 아이고 까는데 시간 걸리네요. 우리 PD님 저기 깐 마늘 좀 보여주세요. 네. 저기 가까이 오세요. 이거 좀 예, 잠깐 가까이. 좀 마늘 좀 깠는데 네네. 고생하셨으니까 예, 우리 PD님이 워낙 네네. 부끄러워하셔가지고 네네. 예. 자, 그나저나 지금 깐 마늘 좀 화면하면서 보여주시면은요 요 정도 크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반입되는 네. 크기가 좀 요 정도 되는 거죠. 네네. 예, 보시면은요 어떤 모습을 보면 이게 좀 좋은 상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깐 마늘. 일단은 알이 단단하고요. 음. 모양 생긴 모양 일단은 채소는 모양으로 먹다 보니까 단단하고 이쁜 알이 이쁜 모양들이 좋은 마늘로 평가가 되고 있죠. 네, 맛은요. 솔직히 마늘은 맛을 그러니까 향이나 맛은 이 향을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네. 맛은 다른 것보다 좀 덜하게 생각하시죠. 아, 네. 그래요? 네. 먹고 싶죠? 아니요. 아니, 많이 먹고 사람 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오늘 다 제가 먹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또 이 알싸한 매운맛이잖아요. 근데 특히 요 마늘은 먹고 싶어도 또 이제 중요한 손님이라든지 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좀 꺼려하기 마련이에요. 네. 마늘 냄새 날까봐. 이럴 때 제가 중요한 정보를 드리자면은 마늘이 우리 몸에 참 좋잖아요. 근데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럴 때 마늘 먹은 후에 우유를 한 잔 마시거나 또 된장찌개나 된장국을 먹으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알고 계셨나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아, 처음 알아요? 예. 예, 그래서 애인 만날 때 이거 우유 드시면 돼요. 애인을 만나면 큰일 납니다. 왜요? 네, 집 결혼을 해갖고. 아, 결혼하셨구나. 생길 수도 있죠. 농담이고요. 자, 지금 뭐 이번 주는 이제 비 때문에 양이 좀 줄어들었어요. 양이 늘어난 시기인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경매 분위기 한번 짚어주세요. 좀 달라지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충청도 물량들이 출하가 되다 보니까요.
과잉 공급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세는 앞으로도 좀 저조한 게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저도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좀 상황들이 흘러가는 방향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유, 경매사님 뭐 양이 늘어서 그에 따른 좀 가격이 좀 떨어진 부분을 짚어주시는데 또 산지에 계신 분들 마음을 생각하려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좀 작아지셨어요. 힘내는 데는 뭐니 무엇이 좋다? 마늘이요. 네, 그래서 선물로 제가 하나를 드릴게요. 매운맛이 어떻게 힘을 나죠? 예, 힘이 많이 납니다. 네, 힘을 내죠. 예, 힘을 주는 이경아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꼭꼭 씹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늘에 대한 경매상을 좀 짚어봤습니다. 뭐 지난해에 비해서 반년이 무려 1.5배나 지금 급증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가격이 좀 소폭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요. 또 좋은 시세를 받는 마늘은 따로 있잖아요. 이럴 때 좋은 시세를 받는 마늘별로 좀 선별을 잘 하셔서 올려보내 주시면요. 좋은 가격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늘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늘 경매 상황까지 들어봤는데요. 올해 마늘 생산량은 평년과 비교해서 좀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19년산 햇마늘 수확이 빨라지면서요. 6월 가격도 지금 평년과 비교했을 때 약세를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전화 연결해서 올해 마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마늘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 김창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햇마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수확 상황이나 작황 상태가 어떤가요? 네, 올해 마늘 수확은 5월 10일경부터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빠르게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 10일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대부분 수확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영남 및 충청 지역에서도 6월 20일을 전후로 모두 수확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마늘의 생육 상황은 겨울철 기상이 따뜻했고 특별한 기상 이변이 없는 등 전반적으로 생육에 원활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지난해보다 크게 좋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자 순조롭게 수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지에서는 올해 마늘 농사가 잘 됐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올해 마늘 생산량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5월 말 기준 농업관측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마늘 생산량은 36만 2천 톤에서 36만 8천 톤 내외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약 10% 증가한 수준으로서 재배 면적이 다소 감소했지만 기상호조로 단위당 수확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생산량이 증가하는 건 좋은 일이겠죠. 근데 가격도 그만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6월 들어서 시세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본격적인 햇마늘 수확이 이루어지고 생산량 또한 증가하면서 지난달보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6월 도매 가격은 상품 1kg당 5,400원 수준입니다. 네, 자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지금 어떤 수준인가요? 올해 6월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약 18% 낮은 수준이며 네. 평년보다는 11% 낮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저장량도 살펴보겠습니다. 햇마늘 생산량과 가격에 따라서 저장량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18년산 마늘 저장량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햇마늘의 예상 생산량과 예상 가격에 따라서 저장량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햇마늘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마늘 시세 하락 우려로 판매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동기보다 적은 약 6천 톤 내외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수입 마늘인데요. 수입량 어떨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나요? 올해 상반기까지의 마늘 수입량은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공급량에 따라서 증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재배 면적 감소로 중국 내 마늘 생산량이 줄고 주로 내수 소비용으로 판매되면서 국내로의 수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마늘 농가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마늘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재배 농가의 부담이 크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정부에서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해서 수매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농협에서는 계약 재배 수매 물량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 농가에서도 품위가 좋지 않은 상품은 출하하지 않는 등 자율적 수급 조절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기관에서 매달 제공하고 있는 농업관측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향후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생산 과잉 혹은 부족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농가에서는 농업 관측 정보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6월 마늘 시세가 좋지 않을 거란 전망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반가운 소식을 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육종 마늘인 홍산이요 기존 품종보다 재배가 쉬워져서 전국적으로 좀 확산된다고 하는데요. 이 농촌진흥청이 국산 육종 마늘 홍산 품종의 현장 평가회를 진행했는데 홍산이 재래종과 품질이 비슷해서 또 수량이 많고 자람새도 좀 좋았다고 합니다. 네, 이 홍산 마늘은요, 이 끝부분이 연한 녹색을 띠고 녹색 반점이 있는데요. 이건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는 클로로필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산 마늘에는요, 나타나지 않아서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홍산을 시범 재배해본 농업인들에 따르면 비료를 잘 흡수하고 또 병해충에 강해서 기존 품종보다 재배가 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네. 확대 재배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사진이 네. 나가고 있는데 끝부분이 이렇게 초록색이 보이네요. 네, 그죠? 독특하네요. 연한, 네. 연한 녹색 부분이 있고요. 네. 이 홍산 품종은 전국 재배가 가능하고 또 수량성, 기능성 성분이 우수해서요. 국내 마늘 산업에서 외국 품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신품종 개발이 좀 많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늘의 채소 마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도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20.6톤 반입됐고요. 전일 46.52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74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포도 캠베럴리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8,19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3,000원이었습니다. 전일 18,194원, 자 전일과 가격이 같습니다.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고요. 가격 변동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참외 반입 물량도 보시겠습니다. 328.2톤 반입됐고요. 전일 307.2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21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8,849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27,000원이었고요. 전일 33,000원대, 오늘 3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일보다 가격 2,492원 하락했네요.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3만 원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6월 4일 가격 보시면 33,673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였습니다. 이후에 좀 하락하는가 싶더니 6월 6일부터 다시 상승세, 그리고 어제부터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38,849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엔 멜론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자, 오늘 56.43톤 반입됐고요. 전일 29.36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27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머스크멜론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5,05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전일 27,900원, 거의 28,000원대 기록했는데요. 오늘 25,000원대로 떨어졌네요. 전일보다 2,866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6월 4일 평균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31,939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5,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사과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152.4톤 반입됐고요. 전일 11.15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141톤 반입 물량 증가했습니다. 사과 미시마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7,51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6,000원, 최저가 34,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29,000원대였는데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37,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전일보다 8,262원 가격 상승했네요.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자, 6월 7일 가격 보시면 38,92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좀 많이 떨어져서 29,250원 기록했고요. 이후에 이 가격 어제부터 좀 오르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 37,512원 기록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5월 17일의 평균가가 30일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31,572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난주 가격이 4만 원대였고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하락하면서 이번 주 가격 37,512원을 기록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0만 원 기록했고요. 함양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5,955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반입 물량 보시죠. 385.7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244.4톤 반입됐고요. 전일보다 141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2,85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 12,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13,500원대, 오늘은 12,8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일보다 744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큰 변화는 없는데요. 6월 5일 보시면 14,517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였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2,851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5월 13일의 평균가가 30일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5,074원이었고요. 이후에 하락하는가 싶더니 22일부터 다시 상승세, 그리고 30일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가격 12,000원대 기록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철원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18,000원, 평균가 11,713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경매 시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34.06톤 반입됐고요. 전일 13.88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20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천도복숭아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33,657원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34,000원, 최저가 33,000원이었습니다. 전일 32,000원대, 자, 오늘은 33,000원대를 기록했죠. 전일보다 1,086원 가격 상승했네요.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6월 6일의 최고가 41,000원이 가장 높은 최고가였습니다. 이후에 좀 하락하면서 6월 8일 3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34,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자, 6월 3일 31,000원의 평균가가 형성돼 있었는데요. 이후에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33,000원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창녕군이 23,016원에 거래됐고요. 경북 경산시 23,376원이었습니다. 대구 달성군 15,735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산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6,000원 기록했고요. 또 창녕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23,016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복숭아 경락가 알아봤습니다. 경철 씨,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라고 했죠? 네, 지난번에 복숭아라고 얘기를 했네요. 오늘의 과일 오늘 복숭아죠. 바로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뭐 곧 있으면 제철을 맞아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데 네. 오늘 방송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올해 복숭아 재배 면적이요. 지난해보다 한 1% 정도 증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6월에 복숭아 병해충 관리가 좀 중요할 텐데요. 네. 병해충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병해충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영업연구사 서원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일조량이 네. 좋아서 여름 과일인 복숭아가 벌써 출하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걸 준비하고 있나요? 예, 6월은 1년 중 복숭아 나무의 생육이 가장 왕성하고 잎에서 생산된 양분이 과일로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조생종 품종이 출하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농가에서는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 수세 관리와 수확을 위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 발생도 많아져 이에 따른 관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좋은 품질의 복숭아를 수확하기 위해서 병해충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까지 좀 비가 내렸잖아요. 이 병해충 발생에 좀 영향이 있었는지, 또 6월 복숭아 농가에서 주의해야 할 병해충까지 좀 짚어주시죠. 예,
비와 병해충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병해는 강우와 습도, 충해의 경우 온도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난 후 병해충 방제에 더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5월부터 현재까지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중점 방제 병으로는 세균 구멍병, 탄저병 등을 들 수 있겠고, 해충은 과일에 피해를 주는 복숭아 순나방, 짐승나방, 노린재 등이 중점 방제해야 할 해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병해충이 나타나는 원인은 뭘까요? 세균 구멍병의 경우 월동하던 병원균이 비바람에 의한 상처를 통해 쉽게 감염이 이루어지므로 비를 동반한 강풍이 불 경우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탄저병 또한 강우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6월에서 7월 강수량이 많은 경우 다 발생하게 되는 조건이 됩니다. 해충 발생은 올해처럼 생육 초기에 고온이 지속될 경우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6월은 복숭아 순나방의 두 번째 세대와 복숭아 심식나방의 첫 번째 세대가 발생하는 최성기이므로 집중적인 방제가 필요합니다. 노린재의 경우 1년에 여러 번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방제가 필요합니다. 네, 자, 농민들에게는 이 자식과 같은 농산물이 감염되지 않도록 방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방제를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병의 경우는 예방적인 방제가 중요하고 해충은 발생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균 구멍병은 항생제 계통의 농약을 살포하거나 유산 아연 석회액을 살포하여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항생제 계통 약제는 내성이 생기므로 동일 계통은 연간 3회 이상 살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탄저병은 포장 배수가 잘 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해충의 경우 송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발생 시기를 예찰하고 적기에 약제를 살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금유교란제를 설치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미 좀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 가지 또는 과일을 제거해 주셔야 하며 약제를 살포해 주셔야 합니다. 재배적으로도 밀식된 가지를 잘라주어 통풍이 잘 되게 하고 너무 웃자라지 않도록 수세 조절을 해 주어야 합니다. 네, 이 방제를 하는 과정에서 농가가 좀 실수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혹시 좀 있을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 구멍병의 경우 상처를 통해 전염이 되므로 SS기를 이용하여 약제를 살포할 경우 살포 압력을 저압으로 해서 약제 처리를 하는 것이 방제에 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PLS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으므로 농약 살포 시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가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인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세 관리와 병해충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고품질의 복숭아를 생산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병해충 관리 잘해서 이 맛 좋은 복숭아 올여름에 참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복숭아 농가에서는요, 봉지 씌우기가 한창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농촌하면은 계속해서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죠. 노동력이 줄고 있고 고령화 때문에 문제다. 이래서 참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게 영동군의 공무원들이요,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좀 고생하고 있는 농가를 찾아서 이 봉지 씌우기 일을 도왔다라는 훈훈한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복숭아 제값받는 한 해가 되길 저희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복숭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축산물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산물 시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준은 금요일로 볼 텐데요. 6월 6일이 현충일이었죠. 그래서 수요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요일 311두 들어왔습니다. 6월 5일 수요일은 2,354마리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전날 경매가 쉬었기 때문에 도축한 소가 없어서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우 전국 경매 가격 한우 평균 지육 100g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금요일 1,836원이고요. 수요일은 1,834원이었네요. 비교했을 때 0.1% 오른 가격이 되겠고요. 거새우 지육 100g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수요일 2,002원이었는데 금요일은 1,968원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7% 정도 떨어졌고요.
비거새우 지육 100g 기준으로도 보죠. 금요일 1,165원, 수요일은 1,338원이었는데요. 12.9% 떨어졌습니다. 유구 지육 100g 전국 평균 경매 가격 보겠습니다. 6월 7일 금요일 1,026원, 수요일은 991원이었습니다. 수요일과 비교했을 때 금요일 가격 3.6% 더 오른 가격이 되겠고요. 닭 도매 가격입니다. 6개 킬로그램당 금요일 2,701원, 수요일은 2,711원을 기록했었습니다. 0.4%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달걀 특란 10개 기준입니다. 수요일 986원, 금요일은 944원입니다. 수요일보다 4.3% 떨어진 가격이네요. 전국 평균 경매 가격 돼지 지육 킬로그램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수요일 4,221원, 금요일은 4,098원이네요. 자, 수요일과 비교했을 때 2.9%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가격 4,098원이고요. 돼지 도매 가격도 보겠습니다. 탕박돈 지육 킬로그램당 수요일 4,221원, 금요일은 4,098원입니다.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2.9%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축산물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의 축산물 돼지고기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축산 전문가 농협축산유통부의 이득규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세 분석에 앞서서요. 아무래도 요즘 최대 관심사죠. 지금 북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을 좀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공개 건수는 한 건에 불과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많은 발생 건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의 어떤 발생 위험은 어느 때보다도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에 하나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업계 추산에 따르면 피해액을 1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돈 산업뿐만이 아니라 사료 및 식품 산업까지 포함한다면 소비자 물가 부담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상되는 피해액이 정말 1조 원이면 네. 규모가 정말 큰 규모거든요. 심각할 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현재 우리나라 방역 대책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정부 방역 당국은 국내 발생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경 검역은 축산 관계자 일반인들의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국가들에서의 휴대 검역물 검색을 강화했으며 불법 반입된 수입 축산물이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역 측면에서는 접경 지역의 차단 방역, 그리고 남은 음식물의 관리 강화, 야생 멧돼지 관리 등의 여러 방면의 국내 방역 조치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축산물 반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태료가 1,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지금 한층 방역이 강화가 됐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변경이 됐거나 강화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좀 훑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최고 수준의 방역 관련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국경 검역 강화로는 중국 등 발생국 노선에 대한 국경 검역 검사를 강화했고 불법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불법 휴대 접경 지역의 양돈 농가의 발생국가 방문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남은 음식인 잔반의 급이 돼지 먹이 사용을 7월 중에 금지를 좀 추진하고 있으며 남은 음식을 급이하는 농가에 대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 관리와 특별 소독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휴전선 접경 지역 10곳과 인접 지역 4곳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야생 멧돼지 관리도 강화되었는데요. 경기, 강원 북부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수렵, 포획을 통한 항원 검사 실시와 야생 멧돼지 마리수 감소를 위한 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좀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에선 절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돼지고기 시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현재 돼지 사육 마리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돼지 사육 마리수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0.4% 증가한 1,120만 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네. 어미 돼지인 모돈의 사육 마리수가 106만 두로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0.5% 증가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돼지 등급 판정 마리수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 5월 그 돼지의 일평균 등급 판정 마리수는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서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 0.3% 증가한 6만 8천 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까지 누계 등급 판정 마리수는 737만 5천 두로 지난해 726만 8천 두 대비해서도 1.5% 증가한 것으로 올해 돼지 공급량이 지난해보다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면 이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도매 가격 동향도 좀 살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 초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돼지 도매 가격은 중국의 ASF 발생으로 인해 수입 돈육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5월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6월 돼지고기 경매 상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음성공 반장 김욱 경매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돼지고기 경매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어땠나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가격은 오르지만 이 양돈 농가에선 좀 불안감에 좀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출하 농가가 걱정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나라를 보면 치사율이 그 100%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면 양돈 산업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니 당사자인 그 출하자와 또 공판장 직원들이 경각심이나 책임감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 방역, 모임, 사제 등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돼지고기 가격도 지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예. 돼지고기 경락가는 좀 어떻게 형성이 됐나요? 예, 전국 도매시장에서 총 3,423도 경매됐고 기준이 되는 탕박 돼지 평균 가격은 4,701원으로 지난주 4,630원 대비 71원 상승했습니다. 네, 자 지난달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이 정도 가격 뭐 잘 형성되고 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예, 지난달 평균 가격인 4,563원보다는 138원 정도 높은 가격이지만은 지난해 2018년 그 6월 평균 5,330원보다는 600원에서 한 700원 정도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걱정되는 게 사실 소비 상황이거든요. 지금 소비는 예. 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소비는 방송에서 연일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또 식욕도 저하되면서 소비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소비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6월 한 달 돼지고기 경매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통상적으로 6월달, 7월달, 8월달 3개월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캠핑 등 야외 나들이용, 삼겹살, 목살 등 비싼 구이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연중 가장 높은 시세를 유지합니다. 네. 그런데 원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당분간 소비 부진으로 큰 폭의 상승은 어렵고 지난해보다는 낮은 4,800원에서 4,900원, 4,000원대 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계속 소비 부진 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찾아줘야 하는 건 알겠는데 불안한 심리 때문에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양돈 농가를 대신해서 소비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분을 계기로 양돈 농가와 공판장 직원들은 생산 단계부터 유통 또 최종 소비까지 안전과 청결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맛있는 국내산 돼지고기 많이 드시고 동가 안정으로 국내 한돈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매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돼지고기 수입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돼지고기 수입량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우리나라의 그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체 소비량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돼지고기 수입량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국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는 한 6.1% 감소한 21만 2천 톤 정도가 지금 수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수입 물량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물론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인데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품목별로 살펴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삼겹살의 경우에는 그 지난해보다 5.1% 감소해서 7만 8천 톤이 수입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 가격이 강세라고 하는데 국제돼지 도매 가격 동향은 어떤가요? 네. 5월 미국의 그 돼지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87달러로 지난해보다는 16.8% 그리고 평년 대비해서는 3.1% 상승한 가격입니다. EU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1.73유로로 지난해보다는 19.7% 그리고 평년보다는 12.9%가 상승했습니다. 국제 가격의 강세는 EU 및 아시아권에서 그 대규모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공급 물량 자체가 감소한 가운데 세계 최대 돈육 소비국인 그 중국의 아프리카 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중국으로의 어떤 그 수입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국제 가격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위험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제 가격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비자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돼지고기 구매량 어떤 편인가요? 예.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금년도 그 1월에서 4월까지 가구당 돼지고기 평균 구매량은 1.9kg로 지난해 동기간보다도 2.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 농협 하나로 클럽 200개소의 그 돈육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는데요. 총 매출액이 956억 원으로 지난해 그 1,032억 원 대비해서 7.4%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을 살펴보면 역시 그 돼지 열병에 의한 그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돈육 소비 감소가 주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표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그냥 한눈에 보실 수 있다시피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숫자가 좀 적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가구당 평균 구매량도 지난해 동기간 대비 2.1% 감소가 됐고요. 또 총 매출액도 보시면 지난해 1,032억 원 대비해서 7.4% 감소한 956억 원으로 현재 지금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돼지고기 매출액에 대해서 또 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6월, 7월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이제 여름 휴가가 다가오는 시즌인데 사실 휴가 갈 때 휴가 가서 우리 고기도 많이 구워 먹잖아요. 이럴 때 돼지고기도 좀 소비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돼지고기는 연간 매출액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설 명절 이후에 이제 소비가 좀 감소하다가 행락철이 시작되는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높은 가격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높은 가격을 이제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시적으로는 휴가철, 그 다음에 추석, 김장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로 클럽 매출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김장철이었던 11월과 12월에 매출 물량이 돼지고기 매출 물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휴가철에 또 소비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김장철이 지금 훨씬 더 많았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언제든 많이 이렇게 삼겹살이나 이제 돼지고기 드셔주시면 양돈 농가에 참 큰 도움이 되니까요. 계속해서 좀 우리 돼지고기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월 돼지 등급 판정 두수 또 도매 가격 어떻게 지금 전망되고 있나요? 예, 6월 등급 판정 그 두수는 사육 마리수 증가에 따라서 지난해보다는 좀 소폭 증가한 131만 두에서 133만 두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매 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지난해 동월보다 하락한 4,400원에서 4,600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돼지고기 얘기 그만하기 전에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사실 돼지고기 먹을 때 제가 나경철 아나운서한테는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돼지고기만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거기에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좀 얹어서 드시면 되게 맛있고요. 뭐 대파, 고사리, 꽈리고추 함께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돼지고기도 많이 좀 소비를 해주시고 또 사실 채소들도 지금 좋지 못한 상황들이잖아요. 네, 같이 좀 소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요리 방법이 좀 접목되면 많이들 더 소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저희가 열심히 요리 개발도 해볼까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축산물 돼지고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6월 10일 월요일 소매가 시황 전해드립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먼저 봄 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2,477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3,660원, 최저가 1,850원이었네요. 자, 전일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열무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921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2,760원, 최저가 860원이었습니다. 자, 역시 전일과 동일한 가격이었고요. 주키니 호박입니다.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1,081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490원, 최저가 780원이었고요. 자, 역시 동일한 가격이었습니다. 자, 깐마늘 국산 1kg 상품 기준 평균가 9,26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1,630원이었고요. 최저가 6,000원이었습니다. 자, 역시 동일한 가격 9,269원에 판매됐고요. 느타리 버섯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843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180원, 최저가 500원이었고요. 역시 가격 변동 없습니다. 파프리카 200g 상품 기준 평균가 1,072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580원, 최저가 830원이었고요. 자, 역시 동일한 가격이었네요. 배 신고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39,973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53,000원, 최저가 31,600원이었고요. 역시 동일한 가격이었습니다. 방울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657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6,000원, 최저가 3,750원이었고요. 자, 역시 동일한 가격 5,657원이었습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입니다. 6월 7일 금요일 8,039원, 월요일도 8,039원으로 동일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한우 불고기도 보시죠. 금요일 4,286원, 역시나 오늘 같은 가격 4,286원에 판매됐네요. 돼지 삼겹살 100g 기준입니다. 금요일 1,896원이고요. 역시나 돼지 삼겹살도 같은 가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입니다. 금요일, 월요일 1,839원으로 같은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서 이 농기계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요, 농번기인 5월에서 10월에 이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데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50%를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주 원인은요, 안전수칙 불이행, 야간 시간대 운행 등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네, 이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안전수칙을 생활화하고 또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좀 충분히 숙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전복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장구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만 봐도 정말 아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가끔 한잔 하시고 이렇게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절대 안 되고요. 또 좁은 곳, 내리막길, 경사로 등에서는 속도를 좀 줄이시고 농로가 아닌 곳에서 좀 농기계를 운전하는 건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늘 이 네 글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운행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축산유통부의 이득규 팀장님 고맙습니다.
자,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애호박 그리고 대추 방울토마토에 대한 시세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